자, 36번부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 모음 역행동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선생님이 설명하느냐 하면요. 보통 언어와 매체 교과서나 문법 교과서를 보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언급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모음 역행동화를 거의 안 배우고, 그렇죠. 이는 모의고사든 EBS 책이든 뭐든 이런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했던 교과서나 어떤 요소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법적 개념이 나오면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개념은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죠. 신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와 같이 EBS 기출에 나와버리면 EBS 연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개념도 신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모음 역행동화를 후설 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전설 모음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친구를 다른 말로 전설 모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문법을 배워오면서 자음동화는 정말 많이 봤죠. 자음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 정말 많이 봤는데 모음동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왜 우리 문제풀이할 때 구개음화라는 거 있었죠. 구개음화도 동화인데 그거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서 오는 거고요. 이 모음 역행동화는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가 있고 어가 있습니다. 됐죠? 오가 있고 우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 모음이 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보기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2번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뒤에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는 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두 개의 모음이 한 개의 모음으로 변해버리는 축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음 축약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모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음이 영향을 받아서 왜 역행인지 아시겠죠? 이가 뒤에 있고 여기에 하나씩 이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모음의 개입이냐? 반모음은 야여에 대한 거, 요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어머니 변동 그러면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친구가 마치 뭐처럼 이가 하나씩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본다? 첨가로 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아시겠죠? 왜 동화냐?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의 위치로 변함으로써 발음의 그렇죠. 편리나 발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으로 동화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첨가로 규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 표기 다른 말로 표준어죠.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있죠. 여러분 손잡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가 더 하나 들어왔는 거죠. 그럼으로써
무슨 모음? 전설 모음으로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다. 그러나 표준어로 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냄비, 원래 남비에서 왔습니다. 그게 굳어져서 이 모음 역행동화를 발음과 표준어, 표기 다 인정해 주는 거는 냄비. 그 다음에 새내기. 그 다음에 풋내기. 그 다음에 서울내기. 서울 사람. 그 다음에 시골내기. 생같이 생긴 사람.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장이의 이 모음 역행동화를 일으킨 거 뭐 있죠? 쟁이. 요런 정도는 표준어로 인정을 한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좀 하더라도 여러분 외워놓고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쉬웠던 거니까요. 자,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모음 나오지요. 요게 애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요렇게.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이 뭐로 바뀌어요? 요 친구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전설 모음화로 바뀐다. 그래서 전설 모음이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접근을 하는데, 아기가 애기로 발음되지요. 어미가 애미로 발음되지요. 그런데 피어,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똑같아요. 피어가 피여가 됩니다. 자, 축약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멀쩡히 이가 남아있는데도 어가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돼버리면 무슨 모음? 반모음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모음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모음 첨가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모음 역행동화 예가 아니라 반모음 개입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자, 3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37번 잘 보세요. 보기는 음장. 음장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를 말하는데 관한 사실들이다. 이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보기를 봅시다. 우리말에서 이름절로 된 시를 감따의 어간이죠. 감따의 요 감, 날씨가 덥다의 덥, 얼굴이 곱다의 곱. 자, 이게 다 어간이거든요. 어간. 등과 같은 일부 어간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만 잘 보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감따와 같이 길게 발음합니다. 길게 발음하지만,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할 때는 가마.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이 친구는 뒤에 자음이 와버리면 된소리 현상이 생기지만, 이 친구는 뒤에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마가 되죠. 예. 그래서 길게 발음되지 않고 그냥 그 음절이 가진 길이대로 그냥 짧게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같이 짧게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기준점은 결국은 뭐죠? 뒤에 자음이 왔느냐, 모음이 왔느냐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시를 실패에 감고 할 때 감 뒤에 고가 오지요. 자음. 그러면 길게 짧게 길게. 오늘따라 날씨가 참 덥구나 했죠. 자음 뒤에 오니까 길게. 그런데 영희는 얼굴이 참 곱 뒤에 뭐가 와요? 다가 오지요. 그러면 자음이 없거든요. 그럼 길게 짧게 길게라고 해야 되겠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쌤이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8번. 다음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여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과 같은 어문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자음 체계도에 있어서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먹는다가 있죠. 이 먹는다, 두 번째 난로가 있는데, 자,
해석해 봅시다. 기역이 이형으로 바뀌죠. 그러면 뭐지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음화. 그 다음에 여러분 난로지요.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니까 얘는 뭐지요? 유마입니다. 유마. 그렇죠? 결국은 비음화와 유마를 묻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선지를 보시니까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대한 판단을 어디에 두고, 그렇죠? 여기에 두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잘 보세요. 영국의 음인 요 쌍기역이 뭐로 바뀌었죠? 이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뭐지요? 치조음 니은이 뭐로 바뀌었죠?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유마가 일어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거나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조음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조음의 방법만 바뀌었을까? 위치가 바뀌었을까? 모두 방법만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위치가 아닙니다. 방법이 바뀐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기면 아주 답을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둘 다 모두 비음화, 유마 모두 다 오케이. 아까 앞에서 봤죠? 문제에서 뭐다? 좀 방법만 바뀐 거지요.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39번. 39번은 발음에 있어서 거센 소리니까 여기 나오죠. 거센 소리 되기를 물으니까 무슨 축약을 묻겠지. 여러분 점 축약을 묻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치읓이 히읗과 만나서 기역, 디귿, 비읍, 치읓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했다? 축약이라 했다. 좋다, 밝혀지다, 서서, 그 다음 젖혔다, 그 다음에 많게는 이래 되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티귿이 되고, 밝혀가 되니까 키역이 되고, 젖혀가 되니까 치읓이 되고, 많게가 되니까 키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거를 보면 이 친구는 서 더하기 어서가 와서 서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어간의 어가 뭐 됐습니다? 탈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가 탈락했다고 봐야 되니까 축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답이 몇 번? 3번이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쉽죠? 예, 선생님도 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이를 하다니 이렇게 놀랐습니다. 자, 40번. 보기의 기역에서 리을의 어문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자, 기역을 보면 여러분 잡아요. 피읍이 비읍으로, 쌍기역이 기역으로, 치읓이 디귿으로 가니까 음절의 뭐지요? 끝소리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 중에서 여러분 한음절에서 나지요. 요거 알아두시고 한음절에서 일어나는 거는 뭐더라? 대표음화다. 대표음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두 번째 친구를 볼까요? 기역 시읒이 기역으로. 그렇지요. 리을 시읒이 리을로,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되니까 이 친구는 잠군 뭐가 됩니다? 단순화가 일어나죠. 단순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친구도 한음절에서 일어나고 탈락에 해당합니다. 맞지요? 이 친구는 교체, 이 친구는 탈락.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요. 디귿, 이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읒으로 바뀌지, 치읓으로 바뀌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는 동화의 하나로서 교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돼. 딱 보자마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인가 된소리 현상인가를 빨리 구분할 때 어간하고 어미가 돼 있잖아요. 다시 합니다. 어간하고 어미가 돼 있죠. 그러면 이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소리가 쌍기역이 됩니다.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쌍디귿이 되겠죠.
기역 영향을 받아서 키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된소리 현상이다. 된소리 현상이다. 된소리 현상도 교체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적절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기역 디귿은 기역 디귿이죠. 두 음절의 결합 과정에서, 아니지, 기역은 한 음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어문의 결합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2번 니은이죠. 니은에서 어문 변동 과정에서 하나의 어문이 없어졌다 했으니까 자음군 뭐다? 단순화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면 답이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만 보고 갈까요? 디귿은 구개마잖아요. 앞 음절의 모음이 뒤 음절의 모음의 영향을 받아 변한 결과다. 아니죠. 구개마는 앞에 게 자음입니다. 디귿, 티귿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하고 다음 문제 풀이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